저는 어제 오늘 주요 언론 통신에 보도된 국회 관련 기사 중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15조인데 이를 25조 내지 30조로 늘리는 수출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착수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 안은 자칫 결국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6월달 이후에야 가보간에 의결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게 수출입은행이 K9 탱크, 그러니까 K9 탱크 전차 800대를 폴란드 정부의 어떤 방산업체가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급 보증을 수출입은행이 해줘야 이 계약이 성사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 안 되면 한도를 초과하니까 지급 보증을 못한다.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달라. 국회는 158석의 민주당이 가로막고 기획재정위원회도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부 때문에 이 법안이 계류돼 가지고 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 특정 안건 하나를 두고 이게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게 첫째 이유인데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 방산업체는 다양한 이 밑에 이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이게 탱크 외에 자주포 등 많은 이 방산 업체의 생산품을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5위, 세계 5위에 들어갈 정도로 무기의 성능, 고품질에 있어서도 이게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산업계의 이 집단적인 이해가 걸린 이거를 민주당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어떤 이유냐? 이게 4월 10일 총선 전에 이런 것이 수출 계약으로 성사가 되면 윤석열 정권이 방산 수출에도 성과가 있다 하는 홍보 자료로 쓸 것이 보기 싫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게 국회는 뭐 하는 곳이며 국회는 민생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하는 이 근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고 민생이죠. 민생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대해서 이를 지켜보고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래가 다른 말로 하면 국민 민생, 국민 행복, 국민 안정 이거를 보호하고 관찰하고 이를 실천하는 그게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이게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안건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은 완전히 방탄국회가 되어 있어요. 국회는 정기국회 90일 외에 한 달짜리 임시회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는 국회가 상시 개회 상태입니다. 늘 개회가 되어 있어요. 늘 개회가 되어 있으면 국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노림수 때문에 늘 열어놓고 있다. 그래놓고 여의도를 쳐다보면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각 당 대표실, 회의실이 있으니까 매일 거기 뭐 모여서 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민생하고 이와 같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이런 것은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다. 이게 국회가 파업은 아니지요. 아주 문을 닫은 건 아닌데 태업 상태다.
태업 문은 열어놓고 회의는 하는 신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은 각자 정파 이익에 따른 일들만 도모하고 상대 정파에 이익되는 건 깔아뭉개고 이런 태업 행위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국민을 위해서는 가장 악질적인 행태다. 국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태업 상태로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선거구 획정을 총선거일 1년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증감에 따라서 그 행정구역상으로 붙이고 떼고 하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내가 나갈 선거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마 1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는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식으로 하느냐, 국회의원 개별 의원 선택하는 투표지가 따로 있고 정당 지지하는 투표지가 따로 있어서 그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끊는, 그러니까 20대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21대식으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비례대표를 추천할 수 없다. 그 정당 이름으로.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래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47개를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20대식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제야 세력의 압력을 받아가 21대식으로 하겠다. 본인이 이 개양 을구에 나가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마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20대 방식이라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2번 이걸 앉아야지 이게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그 동맹당의 입장에서 비례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돌아간다. 정의당은 이런 해괴에 망측한 이런 밥그릇 싸움 속에서 또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면 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2년만 하겠다. 4년 임기 절반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지역구 한석에 비례대표 5석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21대도 5석 정도가 확보되면 4년 동안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10명이 되지요. 2년씩. 그러니까 2년씩 배지 달아보고 이제 세비 받아먹고 10명이 된 요걸 결의를 했어요. 그 누군가가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2년씩 하느냐? 1년씩 하면 또 배로 늘 거 아니냐? 배로. 1년씩 하게 되면 배로 든다.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1년씩 하느냐? 한 달씩 돌아가서 하면 수십 명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의당으로 그리고 경력에 그걸 국회의원 했다고 써놓고 이럴 거 아니냐? 이거 한마디로 국민을 완전히 바보 천치 취급하고 그리고 혈세로 유지되는 국회의원 자리를 이걸 배임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늘 아래 저 아프리카 후진국이나 군사 독재 국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의 국회에서 이렇게 태업을 하고 있고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구 획정도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갖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드디어 정의당은 이런 짓까지 하겠다고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누가? 결국 국민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표로 뽑아놓은 저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숫자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23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정수를 250인으로 줄이겠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게 인기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입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헌법에 이 국회의원 숫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00인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200인 이상
500, 1000명 하라 이게 아니고 200인 이상이라는 건 200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지도를 놓고 딱 200개를 쪼개면 돼요. 근데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인구가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결국은 현재의 시, 군구, 행정구역별로 요렇게 요렇게 붙이고 이러다 보면 200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200석 이상이라고 하니까 200석을 채우다 보니까 205 내지 210석까지 부득이 행정구역의 편의상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0인 이상이라고 하면 200명이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5 내지 10석 정도 증가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210석에서 많아야 220석이 그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250석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면 제 말대로 해야 됩니다. 헌법 취지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비례대표 지금 논란이 많지요. 이걸 하냐 저걸 하냐 이게 이제 개판 치고 있는데 비례대표 현행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이 국민이 깨달아야 돼요. 위헌이다. 위헌. 이러나 저러나 이들이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헌법 41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 돼 있어. 지금 비례대표는 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 이뤄놓고 일방적으로 이 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비율대로 해가 이게 순서대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제도건 저런 제도건 간에 우리의 비례대표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쭉 써놓으면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지역구 후보 밑에 누구 찍고 비례대표 이렇게 명단 보다가 아 이거는 어느 당에 이 사람이 좋겠구나 그래 찍어서 그걸 모아가 당선자를 결정해야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저 말 아마 대부분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여야 간에 당선 안정지대는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에 사람 몰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생각해버리고 국민의힘당의 당선 안정권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고 있냐. 경상남북도 강원도 일부 이 지역을 말하는데 인유한 교수가 말한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이 지역인데 거기 몰리는 거 보면 21대 현재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고위공직자, 장관 또는 차관급 또는 정부 국영기업체 등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가지고 이 공천을 낙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싸운 사람이 없어. 싸운 사람이 없어. 내가 장관했다, 차관했다, 국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 이 위세로 공천받았는데 그러면 앞장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이런 사람들은 싸우질 않습니다. 그 근본을 한동훈 위원장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나이도 다 조금씩 들어갔고 고위직 지냈고 그래야 늘 대우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앞장서서 이재명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공천에 싸웠느냐 안 싸웠냐 기준으로 무조건 배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넘쳐나는 그 근본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특권이 있다는 것. 특권이라고 하면 헌법상 특권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죠. 그런데 그 외에 특혜가 어마무시하게 주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4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부자가 되고 부자는 흥청망청 좋은 세월 보낼 수 있다. 1인당 4년 동안 유지비가 대체로 5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선거가 있는 해는 1억 5천씩 그럴 수가 있다. 선거 있는 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 있는 해도 나와 관계없어도 국회의원은 1억 5천 더 추가로 자기 나름대로 모을 수가 있고 지방총선거, 지선거가 아닌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선거인 총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 폐지 운동본부를 대표로 있는 장기표 대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이 5억이라 그랬는데 저는 5억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뇌물도 있고 뇌물 국정감사가 장날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인 퇴책해달라, 이 정인을 빼달라, 이런데 다 돈 거래가 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금배지 달고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막 몰려들어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이사당 주변에 조그만 방, 새방 얻어 살면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국회의원 3명당 보좌관을 2명 정도로 두고 그 보좌관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국회의 입법조사국 같은 데서 제공을 하는 이런 나라에 이런 국회의원 하라 그러면 지금 희망자들 특히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 가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뭐 금전적 혜택도 없고 경제적 혜택도 없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내가 이미 벌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안 갑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이고 그거 안 간다고. 이게 전부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거. 제가 14대까지 국회의원 할 때 이거 없었어요. 그 뒤에 생겼는데 국회의사당 구내에 대형 빌딩에 거기에 입법고시, 과거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같은 경쟁률이 치열한 1년에 20, 30명만 뽑는 입법고시 출신들이 전문위원으로 배치돼 갖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 자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요. 그 비례대표가 원래 생성된 근거는 박정희 정권 초기 3공화국 때 비례대표제가 생기가 6대, 7대, 8대 국회까지 그 다음에 9대, 10대 국회는 없어졌다가 다시 11대 국회부터 부활되는데 60년대 초에는 비례대표를 각계 전문가를 각 당이 국회 토론에 참가시킨다. 이건 그때는 필요했을 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각계 전문가라는 게 세계적 수준의 각계 전문가가 널려 있어.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두뇌를 집약한 것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253개 지역구에서 47개 비례대표제가 전문직 종사자들을 국회에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직업이 22,000개입니다. 22,000개 중에 47개 분야에만 전문가를 뽑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현행 비례대표제는 절차도 위반이고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쏟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국민대표자회의가 완전히 패거리 정치화되고 늘 상수로 열려있지만은 태업을 하고 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그 특권과 특혜를 노래가 국회의원에 양 계속 몰려든다. 고위직 지낸 사람도 몰려든다. 운동권 출신들도 그걸 훈장을 해가 몰려든다. 이러니까 국민 민생과는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다. 지금 국회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고 태업하는 국회고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저 결론입니다.